해리포터의 세상이 어쩌면 곧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해리포터의 모든 마법은 미래에 틀림없이 실현될 것입니다. 퀴디치 경기나 사람 또는 물건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일은 완전한 가상현실 환경뿐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나노기계 장치를 통해 실현 가능해질 것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문제는 훨씬 의심스럽지만 현재 몇 가지 진지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비트의 정보 정도는 시간 여행을 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리는 알맞는 주문을 외워서 그의 마법을 풀어놓습니다. 물론 적절한 주문을 알고 적용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순서, 절차, 강세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기술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주문은 현대 마법의 기절을 이루는 공식과 알고리즘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책을 소리내어 읽고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심장마비를 예측하거나 예방하고 주식시장에서 자산의 흐름을 예측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마법은 크게 약해지거나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호그와트의 주문들은 너무 간단해서 현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드와 비견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을 리 없다며 이 같은 은유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술의 본질적인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그 주문들만큼이나 간결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칙이 발전을 거듭한 덕에 이제는 서너 페이지 정도의 공식을 작성하면 금세 음성인식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하나의 공식에 작은 변경을 가하는 것만으로 기능이 크게 향상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술이라는 마법을 창조할 충분한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가령 내 뇌와 몸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수주 안에 교체되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분석해낸다면 우리는 상상했던 일들을 모두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간과 기계에 관한 이야기이자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컴퓨터의 기능이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100만원짜리 컴퓨터가 2030년경에는 사람의 두뇌와 동등한 성능을 보이고 2060년경에는 모든 인류의 두뇌를 합한 것만큼의 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구글의 기술 자문역이자 컴퓨터 과학자, 발명가, 미래학자, 특이점주의자입니다. 그는 특이점이 온다라는 저서로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곧 특이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저서에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비판들에 대한 질문들을 논리적으로 반론하고 본인의 주장을 과학적 접근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가까운 미래를 마주하게 됩니다. 책에서 정의하는 특이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순간이 인류에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특이점이라 부르며 그 시기를 2045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가 특이점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학적 진화와 인간 기술이 모두 연속적인 가속을 나타내며 다음 사건까지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생명과 세포가 등장하기까지는 20억 년이 걸린 반면 PC가 등장하고 월드와이드웹이 등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4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의 그림과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X축에 로그 배율 대신 선형 배율을 적용해보면 가속이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형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주요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인류 역사 15가지 분야의 주요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백과사전, 박물관, 칼세이건의 우주력 등에서 뽑은 역사적인 사건들의 목록을 종합해보면 동일하게 여러 분야에서 매끄러운 가속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큰 근거인 수학가속 법칙의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반도체 시장 다이나믹 램의 크기를 2020년까지 예측한 자료입니다. 2020년쯤에 10나노미터 크기의 다이나믹 램이 생산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 자료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 현재 2019년 기준 예측이 입증됐습니다. 2018년 10월에 삼성전자가 EUV 노광 기술을 도입한 7나노 세대의 반도체 로직 생산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첨단 로직 생산에 EUV 노광 기술을 채용한 회사는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 TSMC와 인텔 모두 7나노미터 반도체 로직 생산을 2019년에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학가속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가설을 입증한 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랜지스터의 제조 비용,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클럭 속도,
이들의 비용 등 본 저서에서 예측한 자료들은 2019년 지표들을 비교 분석했을 때 오차가 거의 없거나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이점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도래할 때 필요 기술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인간 뇌 수준의 연산 용량을 만드는 것과 인간 지능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GNR 기술의 성숙화입니다. 먼저 인간 뇌의 연산 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망막을 통해 특정 뇌 영역의 연산 용량을 추정하면 뇌 전체에서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전체 뇌의 용량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전설적인 로봇공학자 한스 모라벡은 인간 눈의 망막에 담긴 영상정보 처리 신경회로를 줄곧 분석해 왔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수행하는 한 차례의 탐지 작업을 모방하는 데는 컴퓨터 명령어 100개가 필요하리라 예측했습니다. 그렇다면 망막의 일부가 수행하는 영상 처리 기능을 모방하는 데는 1000 MIPS의 성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MIPS는 초당 100만 개를 처리하는 수행 능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망막 그 부분에 존재하는 뉴런들의 무게인 0.02g보다 75,000배 무겁기 때문에 뇌 전체는 초당 10의 14승 100조 개의 명령어 성능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스 모라벡 과학자뿐만 아니라 청각과 손의 영역 등을 시뮬레이션한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로 10의 14승에서 10의 15승 수준의 연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가정집마다 소유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초당 10의 9승 정도였습니다. 2019년 기준 슈퍼컴퓨터의 속도는 이미 10의 17승 이상 초당 20경으로 인간의 연산 능력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개인용 컴퓨터도 2025년이면 10의 15승 이상 인간의 뇌 수준에 가까운 연산 능력에 도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지능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역공학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역공학을 예로 들면 자동차 제조 회사가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벤치마킹할 기술력이 뛰어난 타사가 있다면 신차를 제조하기 위해 타사의 완성차를 구매합니다. 엔지니어들은 3만 개가 넘는 부품을 완전히 분리하여 차량의 구조와 전체 부품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재조립을 하면서 부품 간의 상관관계와 구조 해석을 통한 설계안을 그려냅니다. 설계안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용 시작차를 제작하고 시험 차량과 생산기술 부서에서 본 모델이 통과할 경우 양산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하는 인간의 뇌의 역공학을 통해 인간지능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뇌를 스캔하고 모델을 만들고 영역별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술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침습성 뇌 스캔기기 해상도의 정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다른 포유류의 뇌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갖가지 통찰을 발굴해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은 다른 종보다 피질이 큰 편입니다. 계획, 의사결정, 기타 분석적 사고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바로 방추세포라는 특별한 세포들이 감정적 상황을 다루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방추세포는 인간과 몇몇 거대 유인원의 뇌에만 있습니다. 세포는 매우 크고 첨단 수상돌기라는 기다란 신경섬유를 갖고 있는데 이 돌기는 다른 뇌 영역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특정 뉴런들이 여러 영역으로 광범하게 가지를 뻗치며 깊이 연결되어 있는 현상은 진화의 사다리에서 위로 올라가게 해주는 두드러지는 특성입니다. 이 방추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뇌스캔 기술은 2040년이면 축색 돌기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1마이크로미터 크기 스캔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인간 사고 전반을 관장하는 원칙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식은 지적 기계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NR입니다. 유전공학과 나노기술, 로봇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책에서 모든 분야를 다루지만 그 중에서 레이 커즈와일은 나노기술이 세상의 근간을 뒤흔들 핵심 기술이라 이야기합니다. 나노기술은 우리 몸과 뇌를 포함한 물리세계 전체를 분자 수준으로, 나아가 아마도 원자 수준으로 재조립하는 도구를 쥐어줄 것입니다. 현재 핵심 기기들의 설계 배선 폭은 수학 가속 법칙에 발맞춰 기하급수적으로 소형화되고 있으며 매 10년마다 4배씩 길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2020년대에는 전자기술의 다수가 나노기술 영역에 들어설 것입니다. 즉 100나노미터 이하의 물체를 다루는 기술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1950년대 초에 정보이론가 폰 노이만은 범용 컴퓨터와 결합된 보편적 생성자라는 자기복제 모델을 고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편적 생성자는 세계에서 최초로 제시한 나노의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운동자, 생성자, 나노로봇, 나노봇 등 다양한 이름이 붙여지며 나노 기술이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나노 연구자들은 나노봇을 통한 신체의 여러 적용 방안을 고안 중입니다. 이 예로 인체에는 리보솜이라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기관이 있습니다. 리보솜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 존재하여 RNA라는 DNA에서 전사된 효소와 아미노산을 연결해주는 장치로 나노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리보솜의 역공학을 통해 리보솜의 활동을 모방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노기계에 명령어 전파 구조를 탑재하면 언제라도 원치 않는 복제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암이나 자가 면역 반응, 기타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나노 기술을 통해 생명의 컴퓨터를 재구성할 수 있다면 특이점이 도래하는 시점에 어떤 문제라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컴퓨터 과학자 프레드 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주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자면 가장 기초적인 수준부터 인간, 우주에 이르기까지 정보 처리 과정으로 모든 물리 현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뇌도 디지털식으로 작동합니다. 뉴런의 점화가 디지털적이기 때문입니다. 프레드 키는 말합니다. 내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수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게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압도적인 사실로 보인다. 꼭 어떤 동물을 뒤쫓는 것만 같다. 나는 그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배설물도, 먹다 남은 음식도, 빠진 펄도 찾았다. 아무리 봐도 한 동물의 것이긴 분명한데 이제까지 우리가 아는 어떤 동물과도 다른 녀석인 것 같다. 사람들이 묻는다. 그 동물이 어디 있다는 거지? 나는 대답한다. 그 동물은 여기 있었고 크기는 대략 이만하고 생긴 건 이러저러하다. 나는 그 동물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 눈앞에서 대면해 본 적은 없지만 그 동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보는 증거들은 너무 설득력 있어서 그 동물이 상상의 산물일 리 없다. 그렇다. 그 특이점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2045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다.